내가 왜 이 상황에서조차 눈치를 보지? 왜 나는 하고 싶은 말 하나 제대로 못하고 돌아서서 후회만 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눈치 보느라 억눌려 살던 삶에서 벗어나 진정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배려와 조심성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치 보는 습관을 길들여 왔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100번 생각하고 표정 하나, 몸짓 하나의 주변 반응을 예측하고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려는 강박까지 결국 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고 남의 기대에 맞춘 가짜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상처받고 씩씩대는 경우가 있죠. 갈등이 생길까봐 두렵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메뉴를 고를 때, 여행지 정할 때 내 의견보다 상대 눈치를 보며 무조건 맞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주장하면 이기적이란 소리 들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진짜 축하해 라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나만 왜 이래 라는 생각과 함께 친구의 성공이나 연애, 결혼을 축하하면서도 마음 한켠엔 비교와 위축이 있죠. 질투하는 모습이 드러나면 속 좁다고 비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속으로는 사실 안 좋아하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연예인, 영화, 스타일에 무조건 맞장구 치는 경우도 있죠. 취향이 다르면 소외당할까봐 자기 기준을 억누르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 화가 나 있는데 괜찮아 하면서 상대의 행동이나 말에 상처받았지만 티 안 내고 쿨한 척 넘기는 경우도 있죠. 감정을 표현하면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운 거죠. 사실은 너무 피곤한데 약속이나 부탁을 거절 못해서 억지로 일정 맞추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죠. 거절하면 미안하고 죄책감 들어서 말이죠. 회의나 대화에서 상대가 강하게 주장하면 자기 의견을 감추기도 하죠. 분위기 흐리기 싫고 충돌을 피하고 싶어서 말이죠. 괜찮아, 그냥 나 때문이지 뭐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도 사실 상대 잘못이라고 느끼면서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 본인이 잘못한 척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 기분 상할까봐 무조건 양보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것이든 이런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작은 자존감의 파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아, 내가 또 참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하지? 하지만 여러분, 그건 소심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해 학습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너도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으려는 함께함의 따뜻한 마음이 작동되는 것이죠. 나는 왜 눈치를 보는가 라는 책을 쓴 작가 하이디 그랜트 할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은 타인의 판단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이죠. 이제 그 진정한 자신감을 찾은 지연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연님은 32세의 직장인입니다. 지연씨는 회의 시간만 되면 심장이 뛰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디어도 있는데 말 한마디 하려면 얼굴이 빨개지고 결국에는 말하려다가 못하고 그러면서 후회하는 일이 반복이 됐었습니다. 동료들도 왜 그렇게 조용하냐, 왜 할 말을 못하냐, 이제 그렇게 물을 때마다 속으로 나만 이상한가,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자책이 시작됐죠. 하지만 지연 씨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눈치는 단지 비난을 피하려는 방어기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말할 때마다 거절을 당하고 거절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난까지 쏟아졌던 그 많은 경험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비난할까봐 염려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많은 말들이 있지만 표현을 잘 못했던 그런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내 방어기제였구나,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또 자신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체성에 아무것도 훼손할 수 없는, 나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도 점점 알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못난 사람이고 언제나 실수투성이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용기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본인을 그렇게 느꼈던 것도 환경에 의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의해서 내가 규정을 해놨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연 씨도 이제 스스로를 기준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인식하면서 결국 사람 스스로로 온전하고 그대로 괜찮은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서 대부분 본인을 위축하게 했던 타인의 시선들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적 자존감이 사실에 근거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회의하기 전에 말하고 싶은 한 문장을 메모지에 적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할까, 잘해야 하는데 라기보다는 먼저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요 라는 문장으로 입을 일단 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불편하면 불편합니다, 싫어요 라는 표현도 한번 말해보는 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체크하고 연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몇 달이 지난 뒤 지연 씨는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본인이 되었을 때 직장에서 타인과 나를 존중하게 되고 관계의 질은 더 개선이 되었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침내 이지연 씨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 괜찮구나라는 존재감이 실제 이제 관계에서의 태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기서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는 함정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안전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시선이나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기준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호불호가 있고 각자의 입장이 있고 각자의 상태가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 따라 말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거기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기준도 다 다른데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절대 사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변치 않고 영원히 있는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하죠. 그 여호와는 어디에 거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안의 본연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절대 사실인 생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금의 내 판단이나 내 해석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시선을 말합니다. 이유와 기준과 그 어느 것도 갖다 붙인 것이 아닌 그대로의 괜찮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자연이잖아요. 숨 쉬는 그 자체, 움직이는 그 자체, 그 자체로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 자체로 대상을 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자체로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닥으로 현재 내가 마주한 장면에서 실천을 하나씩 해보면 됩니다.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고르기라도, 그리고 불편할 때 불편하다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한 번씩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절대 사실이 있잖아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실수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생명 자체로 괜찮은 존재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아는 것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괜찮음이라는 절대 사실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겉으로 표현하고 움직이는 것들도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의 행위나 행동들이 절대 진리인 이 뿌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갈 테니까요. 당신은 당당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